이번 시간부터 매주 제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한번 제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해보는 그런 거를 매주 한번 기획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제가 관심 있는 분야 중에 자동차 오토바이가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과속, 그 단속 카메라, 구간 단속 같은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제도적인 거를 하면 어떻게 고치면은 우리가 현실적이고 그 어떤 전 세계 흐름에 뒤처지지 않는 최신의 그런 거를 할 수 있을지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운전을 예를 들어서 초보 운전을 누가 A씨가 땄다고 해봐요. 그 사람이 여기 시내만 다니다가 고속도로를 타고 제가 사는 속초 이런 데를 서울 산다는 가정하에 속초로 온다 그러면 고속도로를 타는 수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되게 걱정을 하고 막 타는 사람도 막 사지에 몰린 막 도축장으로 가는 소 같은 기분이 되는데, 고속도로가 위험하다,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위험하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어요. 그리고 저는 오토바이를 타기 때문에 처음에 125cc로 입문을 했지만 처음부터 600cc 리터급 타면은 골로 간다, 죽는다, 내 친구 누군가가 죽었다 이런 식으로 항상 순수를 두는 누군가가 생기죠.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비행기나 신칸센 같은 아주 빠른 자기부상 열차 같은 걸 생각해 보면은 속도가 겁나 빠릅니다. 그렇지만 비행기나 기차가 속도가 빠르다고 위험해서 안 타는 사람은 없어요. 추락해서 위험하거나 고소공포증이 있거나 그래서 폐소공포증이 있거나 그래서 못 타는 사람은 있지, 비행기가 너무 빨라서 위험할 것 같아서 못 탄다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자동차나 오토바이 같은 경우에는 빠르면 위험하다 그런 갑자기 확 바뀌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니까 기차나 비행기는 서로 침범하지 않는 기차 같은 경우는 레일 위를 가니까 절대 겹치지 않겠죠, 경로가. 그리고 비행기도 우리 눈엔 보이지 않지만 그 GPS가 관제탑이랑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저 사실 잘은 모릅니다만 그 항로가 있기 때문에 서로 겹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속도가 빨라도 그 둘을 위험하다고 하지 않지만, 자동차나 오토바이는 그 도로를 공유하기 때문에 서로 부딪힐 수 있는 확률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속도가 위험하기 때문에 빠르다고 사람들이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은 예를 들어 여름이 되면은 모기나 파리가 우리 왔다 갔다 하죠. 근데 모기는 느리기 때문에 운이 좋으면은 손으로 잡을 수 있어요. 근데 파리 같은 경우는 엄청 빠르기 때문에 우리가 손으로 파리를 잡긴 힘들죠. 그리고 초원을 달리는 얼룩말 같은 친구들이 치타를 만나면은 빨라야지 삽니다. 느리면 죽어요. 잡아먹혀요. 그리고 제가 탄 오토바이를 예를 들었을 때도 어떤 오토바이가 작고 기민하기 때문에 그런 패시브 세이프티는 낮아요. 사고가 나면 크게 다치는 것도 맞고. 그런데 이 액티브 세이프티가 굉장히 높습니다. 어떤 차 사이로 가서 만약에 뒤에 어떤 피할 수 없는 무지막지한 그 탱크 로리가 만약에 온다고 했을 때, 그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차 사이로 슉 앞으로 가면 그만이기 때문에 굉장히 세이프하죠. 그리고 사고가 난다 그래도 자동차는 안전벨트라든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타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토바이는 일단 사고가 나면 무조건 오토바이랑 라이더가 분리가 되기 때문에 그 2차 사고는 위험할 수 있는데, 그 1차 사고만 일어났다 가정했을 때 그 화재에 대해서 또 안전은 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이 그 얘기를 하면 좀 많이 벗어나가는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빠르면은 위험하다 그런 생각은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서로 나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예측할 수 있는 움직임을 보이면은 빠른 거는 절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빠른 건 좋은 거예요. 그렇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리라고 하지 말고 뭐라고 할까요? 기존 상식에서는 이 속도가 빠른 게 위험하다고 단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높은 속도를 법적으로 제재하기 위해서 이런 과속 카메라를 설치하죠. 근데 여기 마크가 난 걸 볼 수 있다시피, 만약에 이걸 못 봤거나 내비게이션이 오래돼서 이게 업데이트가 안 돼서 여기 있는 걸 몰랐다거나 하면은 그 차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것이 갑자기 자동차라는 거는 그 타이어의 그 물리적 법칙을 한계 내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리고 타이어라는 게 타이어의 그립력을 제동이나 아니면 가속이나
조향을 세 개를 나눠서 쓰는 거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런 게 나타나서 브레이크가 확 잠길 경우 제동에 올방을 하게 되면은 조향이 안 되기 때문에 ABS가 없는 경우 뭐 이렇게 차가 잠기면서 옆으로 나가서 용벽을 박거나 이렇게 박을 수도 있고, 여러분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고속도로 보면은 이렇게 스키드 마크가 있다가 여기 이렇게 해서 옹벽 박는 경우, 그런 거 좀 봤을 거예요, 몇 번. 여기 이 사람은 운이 좋아서 그러진 않았네요. ABS가 있었나 봐요, 차에. 그런 식으로 이런 게 안전을 위해서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여기 있는 이 차에 해당하는 사람에게서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이거 왜 이런 게 시속 200으로 가든 300으로 가든 그냥 이 도로가 뻥 뚫려 있고 이 사람이 라이센스가 있고 이 사람이 뭐 말짱한 정신 상태로 갖고 있고, 그러면 가는 사람은 가는 대로 놔두면 절대 위험할 게 없어요. 괜히 오히려 이런 인위적인, 이것도 사실 의미가 없죠. 다 알잖아요. 블랙박스에서 이런 거 가속 카메라 앞에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말하면은 뭐 시속 200으로 가든 300으로 가든 요 앞에서만 잠깐 속도 줄이면 되니까 오히려 그 타이어 마모도 늘리고 감속했다가 가속해야 되니까 기름값도 많이 들고, 사실 존재 의미를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런 고정식이나 이동식 단속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나마 의미가 있는 거는 구간 단속이에요. 구간 단속을 보면은 예를 들어 이 지점에서 이 지점까지 여기 이동 거리와 변이라는 게 나오는데, 아시는 분은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이동 거리는 실제로 우리가 자동차 탈 때 그 오도메터에 나오는, 택시 타거나 할 때 그 메터가 찍히죠. 그 이동 거리예요. 얘는 절대 줄어들 수 없습니다. 시간에 따라서 자동차가 움직이면 무조건 같이 늘어나는 숫자고, 그리고 변위는 그 벡터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 동쪽으로 몇 이렇게 떨어져 있다. 지도상에서 그냥 일직선으로 해서 그 이동 거리의 최소값이 변위가 되죠. 변위가 이동 거리의 최소라고 말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시간 x축을 시간으로 하고 y축을 이동 거리라고 하면은 이런 건 불가능해요. 왜냐면은 자동차가 움직이는데 메터가 줄어들면은 그거 사기죠. 그거는 그거 자동차 메타를 조작한 게 되죠. 이런 그래프가 그려질 수 없고, 여기는 무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만 보면은 시간을 지남에 따라서 이동 거리가 반드시 뭐 어떻게 증가하든지는 상관없어요. 반드시 늘어나요. 기울기가 양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고, 그 구간 단속에 대해 그런 수학적인 모델을 한번 설명을 해보자면은, 이것도 이과생들은 다 알 거니까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미분이 뭔지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만 말할게요. 미분이 뭐냐면은 이 그래프의 기울기라 보시면 돼요. 이 점에서 기울기는 이렇게 되겠죠. 여기에 기울기는 이렇게 그 기울기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이 점에서 그 여기 뭐라 그러지? 저도 수학을 한 지가 오래돼서 이걸 뭐라 부르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접선이라 그러던가? 그 뭔지 대충 알겠죠? 이런 거. 이 점에서 이 그래프랑 절대 만나지 않게끔 하나 일직선으로 근 거. 여기는 음의 기울기고 여기는 양의 기울기입니다. 그렇고 모든 점에서 이렇게 매끄럽고 뾰족하지 않고 그런 걸 미분 가능하다 그러고, 그러니까 미분 가능에 대해서 정확히 말하자면은 뭐 임의의 점 A에서 모든 임의의 점 A에서 그 좌미분 계수와 우미분 계수가 존재하고 그 둘이 같을 때 그걸 미분 가능하다 그러는데, 쉽게 말하면 그렇게 뾰족한 게 없다는 소리입니다. 근데 우리가 뭐 아무리 뭐 슈퍼카 하이퍼카가 와도 이렇게 갑작스럽게 거리가 확 이렇게 V자로 꺾여버리는 이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시간 이동거리 그래프를 그리면은 모두 미분이 가능하다 볼 수 있어요. 미분이 가능하지 않을 정도로 막 급격하게 변하고 그런 건 없거든요. 자, 그럼 그것까지는 이해하셨다고 생각하고, 이 롤의 정리라는 게 있습니다.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 이 A에 대한 함수값과 B에 대한 함수값이 같을 때 반드시 기울기가 0이 되는 점이 있다. 이거는 그냥 그런 게 있어요, 법칙이. 보면 간단하죠. 여기 이 점과 이 점이 같으면 기울기가 0이죠. 이렇게 일자가 되니까. 그럼 반드시 이 사이에 기울기가 0이 되는 이 C라는 게 존재한다. 이게 롤의 정리고, 이거를 좀 응용한 게 평균값의 정리인데, 이거는 마찬가지로 미분 가능할 때 이 FA 값과 FB 값의 기울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기울기와 반드시 일치하는 점이 그 AB 사이에 존재한다는 겁니다. 잠깐 끊었다 하겠습니다. 네, 제가 몇 가지 선을 통해서 한번 유형별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가로는 시간이고 세로는 이동 거리예요. 이동 거리이기 때문에 내려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매터기는 항상 자동차를 운행하면 늘어날 뿐이지 뒤로 가는 건 없습니다. 사기입니다. 그거는 중고차에서. 자, 여기 시점을 그 어떤 차가 구간 단속 카메라 찍힐 때 그 점을 그때라고 하고 이거를 통과할 때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그 도로 지도를 펴보면은 그 구간 단속 시점 간의 거리는 우리가 픽스된 넘버로 갖고 있죠. 그리고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뭐 A 차가 뭐 여기 지나갈 때 시점과 이 지나갈 때 시가 있기 때문에 이 얼마나 시간이 경과했는지는 뭐 도로교통부 서버거나 뭐 경찰이나 갖고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평균 속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 기울기가 하필이면은 그 제한 속도인 100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 노란색 차는 처음엔 천천히 갔어요. 근데 갑자기 종점이 다가오면서 뭐 화장실이 급했다든지 해서 갑자기 속도를 높여서 근데 이렇게 하면 걸리겠네요. 여기 종점에서도 그 순간 속도를 재니까 이게 100이 넘었죠. 여기서 기울기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만 그냥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그 종점에서 순간 속도를 재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그러면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건 사실 별로 없죠. 우리가 보통 경험하는 거는 처음에는 뭐 105, 110으로 가다가 이게 내비게이션에서 이렇게 가면 시간이 너 가속에 걸린다 천천히 가라 하니까 이쯤 가서 속도를 늦추는 그런 게 아마 일상 다반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의 맹점은 실제로 이 차가 어떻게 주행을 하는지를 보장할 수 없고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평균 순간 시속 100인 어느 시점이 반드시 하나는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 반대로 얘기하면은 어떤 양아치가 뭐 처음에는 시속 200으로 가다가 잠깐 갓길에 한 15분 주차했다 가도 그건 잡아낼 수가 없어요. 이거에 그게 한 단점인데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 평균 속도가 110이 됐다고 해봅시다. 어떤 여기가 그 구간 단속 시점에 해당 거리 여기는 거리예요. 거리 미터. 여기는 세크 뭐 미닛. 그 이거는 일정하겠죠. 그 어떤 카메라가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니니까 구간 단속 카메라가 이게 일정한데 이 시간 동안 가야 될 만한 거를 이 빨간색 차는 요만큼 더 일찍 갔어요. 그래서 이거의 평균 가속도가 110이었다고 해봅시다. 걸리는 거죠. 이게 무서운 점이 뭐냐면은 그래서 이 갈색 차가 이런 루트를 취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 갈색 차는 순간 시속의 110인 어느 점이 반드시 하나가 존재해요. 어딘지 나는 모르겠어. 근데 그 수학적으로 모델적으로 평균값 정리에 따르면은 중간값이었나요? 평균값이었나요? 평균값의 정리에 따르면은 반드시 이 갈색 차는 어딘가에서 한 번은 110을 찍었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 구간 단속에서 110이 나왔기 때문에 네가 종점과 이 끝점에서 뭐 시속 아무리 천천히 가도 너는 반드시 110을 어디선가 한번 찍었기 때문에 너는 죄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이 100과 110 이렇게 타이트하게 10만큼 주진 않을 거예요. 그 세이프티 마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거를 만약에 110으로 기준을 잡으면은 억울한 경우도 생길 수 있겠죠. 아무리 컴퓨터가 해도 그 거리가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 뭐 네트워크 오류가 생겨서 시차가 이상할 수도 있으니까 110까지는 안 하고 뭐 120, 130 그런 식으로 좀 세이프티 마진을 높게 줄수록 그 사람이 범법을 저질렀을 확률은 압도적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겠죠. 그런 식으로 예를 들어 뭐 120이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너는 여기서부터까지 120이었으니까 너가 평균값 정리에 따라서 120 순간 속도가 120인 점이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반드시 한 군데가 있으니까 너는 반드시 어딘가 한 번에서 한 번 이상 그 오버 스피딩을 했으니까 너는 벌금을 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구간 단속의 무서운 점이 이런 겁니다. 이게 100보다 작을 때는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이 사람이 중간에 어떤 양아치 짓을 해다가 끝에 가서 얌전해졌는지 관심이 알 수가 없는데 이 100을 넘기는 순간 110을 넘기는 순간 이게 무서운 점이 나오는 겁니다. 너는 반드시 어딘가에서 한 번 이상 110을 찍었기 때문에 너는 돈을 내야 된다.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은 지금 시간이 4분 이런 거 의미 없다는 겁니다. 이런 거 있어봐야 위험하기만 해요. 제가 봤을 때도 이거 오토바이도 잡아낼 수도 없고 이거는 정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 개인 정보가 이미 다 갖고 있다 그러죠. 뭐 중국이나 어딘가에서 마찬가지로 이런 거는 다 내비게이션 회사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그냥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이거 하는 거는 세금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괜히 불필요한
타이어 마모를 조장하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생각하기에는 과속을 정말 막고 싶다면은, 실제로 저는 과속이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만약에 정부에서 과속을 막고 싶다 그러면은 전 고속도로 구간에서 구간 단속을 실시해 버리면 돼요. 그거 엄청 무섭죠. 그러면은 뭐 정부가 다 통제하는 뭐 195 뭐죠? 1955인가? 빅브라더 이런 것처럼 모든 톨게이트나 뭐 그런 거마다 그 어떤 차가 그 점을 지날 때 시간이 찍힐 거 아닙니까? 그 톨게이트마다 거리랑 시간을 다 알면은 그 다 잡아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근데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의 주장은 그 이게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빠른 거는 위험한 게 아닙니다. 위험한 거는 그 예측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위험한 건데, 그래서 일단 만약에 정부가 정말 과속을 막고 싶다 그러면은 전국에 있는 고속도로 그 톨게이트마다 이런 시간, 그 톨게이트마다 거리랑 시간을 다 체크해서 이 평균값의 정리로 조져버리면은 누구든지 양아치 짓을 할 수 없어요. 이거는 그렇게 하지만 사람들이 많이 걸리고, 이게 50년 동안 시속 100이 유지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지금이 2022년이니까 50년 전이면은 70 몇 년이죠? 그 70년대 차랑 지금 차랑 그 진보하는 게 너무 많이 차이 나서 그 50년 동안 변화가 없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 50년 동안 자동차가 얼마나 발전을 했으면서 타이어 재료 공학이나, 요즘 차들은 오히려 빨라야 더 안정이 되고, 오토바이 같은 경우에는 그 자동차처럼 냉각 쿨링 효율이 좋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천천히 달리면 더 위험해요. 근데 이 자동차의 성능은 그 50년 동안 눈부시게 발전했는데, 이 법 자체가 계속 50년 동안 100을 유지하는 거는 정말 후진국적인 거고, 여기 제가 뭐 어느덧 살랑살랑 코끝에 봄이 온통이라는 블로그 저는 이거 밝혔습니다. 분명히 출처를 50년째 그대로고, 해외 사정을 보니 이거 완전 개소리예요. 산지 지형이 많아 구불구불해서 못한다, 이건 헛소리입니다. 산지 지형이 많아도 터널 뚫으면 되는 거고, 그렇게 속도를 50년 동안 100으로 고정해야 될 그 자동차가 서스펜션이나 타이어 기술 같은 게 눈부시게 발전했는데도 시속 100을 계속 유지할 만큼 그 정도로 뭐 알프스 산맥은 아니에요, 한국이. 제가 강원도 살고 있어서 아는 말인데, 그 정도로 굽이지는 않습니다, 고속도로가. 그렇기 때문에 뭐 산이 많기 때문에 느려야 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고, 여기 보면은 유럽에서는 일부 나라는 뭐 140까지 올리기도 하고, 그 좋은 나라들은 보면 더 높아요. 선진국일수록 사람들이 예측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높아요, 제한 속도가. 그리고 좀 부족한 나라 가면은 뭐 한국, 일본, 대만, 싱가포르는 70, 90. 싱가포르는 정말 차 좋아하는 사람이 살기 힘들 것 같아요. 거기는 BMW Z4도 막 페라리 가격을 줘야 산다고 그러고, 뭐 건배트면 막 얻어맞고 이러니까. 싱가포르에서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어, 사람들이. 90 시속 70, 90으로 이렇게 가면은 막 되려나? 그렇게 차가 버티나요? 이렇게 천천히 가면은? 사우디아라비아 역시 뭐 140, 120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잠깐 다 끊었다가, 제가 이게 대본이 없이 그냥 주절주절 떠드는 거래 가지고 어떤 중구난방일 수 있는데, 또 요약을 해보자면은, 일단 빨리 달린다고 위험한 건 아니다. 근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두가 다 준법 정신을 철저히 하고 킵 라이트 정신이라고 그러죠. 나보다 빠른 차가 있으면 비켜주는 추월 차선에서는 절대 달리지 않는다. 나는 반드시 주행차로만 이용하고 추월 차선은 추월을 할 때만 이용한다. 이 아우토반에서 지켜지는 이런 식으로 그런 선진 시민 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선진 시민 의식을 갖기는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그리고 이렇게 눈 가리기식 아웅으로 하는 거, 이거는 아무런 의미가 쓸데기 없는 거고, 그렇다면은 구간 단속을 전국적으로 해서 해야 되는데, 그 구간 단속을 하되 평균 속도를 한 140, 150 그 정도로 하면은 뭐 시속 200, 300으로 달리는 양아치도 잡아낼 수 있을 뿐더러,
지금 자동차가 발전한 것도 할 수 있고 속도가 빨라지면은 사람도 빨리 가고 빨리 가면 시간이 곧 돈이니까 그리고 셀 수 없는 많은 가치가 증가하겠죠. 물론 내가 말하는 건 지금 다 고속도로 얘기예요. 나는 뭐 시가로 도시에서 100 달리자 이런 말 하는 건 아닙니다. 고속도로에서 50년 동안 시속 제한 속도가 100, 110으로 고정됐다는 거는 정말 한심스러운 일이고 그 그렇다면 올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올리냐 이런 거는 소용도 없으니까 논할 가치도 없고 전국적으로 이런 구간 단속을 실시하는데 다만 그 제한 속도를 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서 우리 맨날 OECD 좋아하잖아요. 좋은 유럽 나라 이런 데 보면 140, 150 가니까 우리도 뭐 140, 150 정도로 하되 전국 그렇게 하면은 아마 이 과속이라는 거에서 좀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 이 과속을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정말 사람들이 그 운전 실력이 늘어나고 선진 시민의식을 갖게 된다면은 독일의 아우토반 속도 무제한 구간처럼 정말 그런 것도 한국에서 아마 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아우토반이라고 해봐야 그 막 한국은 그러니까 좀 이상한 게 있어요. 막 빨리 달리려고 그러면 도로를 넓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도로를 넓히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선을 해서 빠른 차가 가는 패스트라인과 천천히 정석 주행하는 차 그것만 지키면 되는 건데 고속도로가 뭐 3차선, 4차선이 된다 그래서 그 정체가 없어질 거라 생각하지는 절대 않고 이거를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람들이 그 준법 정신을 잘 지키는 거예요. 내가 빨리 갈 생각이 없으면 무조건 2차선에 있고 내가 1차선에 가는 거는 반드시 추월할 때만 간다. 이것만 지키면은 그 비행기처럼 서로 서로가 서로를 다 예측할 수 있고 나도 준법 정신을 지키고 너도 준법 정신을 지키고 추월차로는 절대 느린 차가 오지 않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200, 300으로 가도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만 잘 지켜지면은.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대안으로서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구간 단속을 전 도로에서 고속도로에서 실시하자. 다만 그 제한 속도 100으로 하면은 그거는 정말 정말 개쓰레기 같은 생각이니까 한 제한 속도를 한 150으로 올리되 전 구간에서 구간 단속을 하자.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많이 만족할 수 있을 것 같고 더 나아가서는 독일처럼 그 준법 정신을 함양하고 시민 의식을 더 고양시켜서 그 속도 무제한 한번 가보자. 우리도 K 아우토반 한번 가보자. 이런 게 제 지금 이번 주에 그 뭐라 그러죠? 잡담이 되겠네요. 그러면은 긴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하고 그 다음 주 제가 뭐 꽉 막힌 사람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게 있으면 제가 이렇게 나름대로 저도 공부를 하고 이런 식으로 PPT는 아니고 뭐 이런 걸 만들어서 그 어떤 근거를 갖고 말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냥 막 말하는 게 아니고 근거를 갖고 제가 한번 논해 보겠는데 근데 제가 좋아하는 주제를 해야 돼요. 저한테 뭐 연애를 설명하라 이러면 못 해요. 자동차, 오토바이, 공학, 의학 아니면은 뭐 그런 쪽으로 해서 영어도 물어봐 주셔도 됩니다. 저 영어학과도 나왔기 때문에 영어, 의학, 자연과학, 뭐 자동차, 오토바이 이런 거 물어보시면 제가 뭐 설명해 드릴 수 있어요. 웬만한 건 거의 다. 그러면은 이번 시간에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 주에는 아마 제가 지금 뭘 할지는 정하지 않았는데 아마 지금 여러분들 관심이 많은 그 전기차의 미래, 내연기관 자동차의 미래,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전기차에 대한 막연한 그 자연 친환경적이라는 그런 잘못된 상식 이런 걸 한번 깨부셔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만.